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포기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부동산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이 없는 사람? 아니면 집은 있는데 세가 안 나가는 사람? 아니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몇 년째 공실인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마음 아픈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자가주택 보유율이 61.2%입니다. 10명 중에 6명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죠. 싱가포르의 경우는 91%입니다. 미국이 64%, 홍콩이 49%인데요. 싱가포르는 집값도 비싸지만 대출 자체를 90% 이상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한 1% 정도 되니까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집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꿈이지만 어쩌면 평생 계획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투자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낮으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택시장으로 이렇게 몰려들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2023년 5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사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간 주택 구매량은 늘었습니다. 특히 요즘 2030 세대들의 주택 매수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요, 전반적인 MZ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일본의 MZ세대들도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폭락기를 맞아 부모님들이 마음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자녀 세대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성인이 되면 곧바로 독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MZ세대들도 주택 구입에 조금 소극적입니다. 물론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세대가 집을 샀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집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청년들의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의 MZ세대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전 세대보다는 가난합니다. 생활 환경은 물론 좋아졌지만 주머니가 가난해진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질 소득이 더 낮아진 건 맞습니다.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22년 말 기준에 3.0이 나왔습니다. 3.0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수치냐면요.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본인이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에 3채라는 뜻입니다. 내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을 합쳐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에 3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10년 전에는요, 어떤 숫자였냐면 10년 전 2012년 데이터에는요 32.5였습니다. 32.5였던 것이 10년이 지나서 이제 3이라는 숫자로 바뀐 거죠. 어때요? 지금 M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가난하죠. 여러분 옆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1946년부터 64년까지를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65년부터 80년까지를 X세대라고 합니다. 65년생 분들은 내가 X세대야? 라고 하실 텐데 X세대 맞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96년까지를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97년 이후를 Z세대라고 해서 MZ세대라고 하죠. 어떤 사회학자는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부자라서 MZ세대에게 집을 사주는 부모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우리 MZ세대들의 경우는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부동산의 거품이 결국 우리나라 전체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던 동의를 하지 않으시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MZ세대가 집을 사지 않으려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율 저하가 나오고 있죠.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같이 살 곳이 없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청년주택 요즘 많이 지었죠. 뭐 거기서 살림을 차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양육비 중에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비, 그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겁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 세대들 많습니다. 요즘 아이 한 명 잘 키우는데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예전 세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낳기만 하면 다 집 앞벌이 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요즘 MZ세대들에게 했다가는 그냥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으니 굳이 집을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예전 세대, 그러니까 도표상 X세대에 속하는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을 좀 일찍 벗어나서 독립을 했죠. 지금보다는 좀 더 일찍 독립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과 한 집에 살면서 결혼하지 않는 MZ세대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 결혼 안 하니? 이것도 부담이 돼서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결혼하는 연령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40이 넘어서 결혼하는 부부들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굳이 또 네 번째 집을 사지 않는, 집을 못 사는 이유를 꼽자면, 대학을 나오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그 빚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거 갚기가 또 바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MZ세대들 정말 고단하겠죠. 가만히 보면요, MZ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즈와 현실의 차이가 큽니다. MZ세대의 경우는 선호하는 지역이 보통 도심 지역인데, 도심의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포기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발빠른 MZ세대들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니라 보유의 목적과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류 기업이고 세계 인류 기업이죠, 삼성의 임원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 팀들은 팔딱팔딱 뛰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팀원들에게 꿈을 심어주니까 실적이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청년들에게 뭘 해준다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표영호TV에서 부동산 문제를 계속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세금이나 건강, 재테크, 다양한 콘텐츠에도 신경 써서 방송을 해달라, 이런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요청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이나 또 연구진들이 준비한 데이터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원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회원 가입도 해주셔서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절망보다는 꿈을 꾸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표영호TV의 구독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